여러분은 파워리프팅 좋아하시나요? 과거 3대 500밈이 유행하면서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세 종목의 중량이 곧 수행 능력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너한 스포츠, 그들만의 리그였던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메인은 보디빌딩식 볼륨 트레이닝이긴 하지만 벌크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파워리프팅식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난생 처음으로 파워리프팅 대회도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점점 파워리프팅의 매력에 빠져가고 있었고, 그때 문득 궁금했던 것 중 하나, 전문적으로 파워리프팅만을 위한 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파워리프팅 성지라고 불리우는 트레인2루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가봤고요. 트레인2루만 가면 살짝 아쉬우니까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보고 한번 가보고 싶었던 닥터 스트렝스 파워리프팅 짐도 한번 가봤습니다. 트레인2루와 닥터 스트렝스, 과연 어떤 파워리프팅 짐이 더 좋았을까요? 먼저 트레인2루입니다. 우리나라 파워리프팅 성지라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압구정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동과는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곳을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압구정의 주차료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쌉니다. 제가 이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주차를 했는데 얼마 나왔을 것 같나요? 무려 16,000원 나왔습니다. 16,000원. 이 돈이면 지하철 타고 오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국밥 2그릇 드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헬스장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투박하지만 여기서 훈련을 한다면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 3대 중량도 1.25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물론 저는 텍사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1일권의 가격은 25,000원. 일반적인 헬스장에 비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워리프팅 짐의 1일권 가격이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그 이유는 파워리프팅 짐 특성상 파워렉이 많고 원판이나 바벨 등 장비 하나하나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레인2루에도 파워리프팅 전용 파워바 수십 장과 중원판 수십여 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걸 제외하고도 일단 렉의 수가 미쳤습니다. 여기도 렉, 저기도 렉, 또 렉.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도 대충 눈에 보이는 렉의 수만 10대가 넘었으며 데드리프트 플랫폼도 3-4곳이 추가로 존재했습니다. 3대 운동 위주의 복합 다관절 운동을 즐기는 저 같은 사람에겐 처음입니다. 퇴근 후 파워렉을 차지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다고 머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케이블 운동과 하체 운동을 할 수 있는 머신들이 다수 존재했고 덤벨렉에도 무게별로 덤벨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덤벨은 과연 뭘까요? 마침 오늘 덤벨을 써야 하는 날이라 이 장갑처럼 생긴 덤벨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혹시 이 덤벨의 용도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만 괜찮다면 정말 하루 종일도 있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파워리프팅 경기를 보면서 봤던 트레인2루 로고와 바로 이 벤치, 여기서 벤치 프레스를 못해본 게 아쉬웠어요. 다음엔 반드시 스쿼트뿐만 아니라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도 꼭 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닥터 스트렝스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다수에 나왔던 파워리프팅 짐이라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헬스장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보이는 패션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 같은 트렌디한 느낌이었고, 특히 들어오자마자 SBD 제품들이 테이블 위에 깔려있는 모습이 여기에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쇼핑을 하러 온 건지 순간 헷갈릴 뻔했습니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리더음악의 트렌디한 느낌과 위상 반대는 상상자 느낌의 BGM이었습니다. 1일권의 가격은 트레인2루와 동일한 25,000원. 하지만 여기도 이 가격이 이해가 가는 게 올림픽 역도 공식 원판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릴리코사의 원판이 있다는 것이고, 데드리프트 플랫폼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소파 바로 앞에 위치한 플랫폼도 있었는데 고중량 데드리프트 이후 완전한 휴식을 위한 사장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컴뱃 데드리프트를 터치앤고 방식으로 하는 날이었는데 이 데드리프트 플랫폼은 원판을 내려놓는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힘껏 내려놓아도 소리가 나지 않아 터치앤고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최적의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인2루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10수대의 렉이 배치되어 있었고 머신도 다수 존재했는데 렉의 퀄리티나 개수가 파워리프팅 짐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워리프팅 짐을 이용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파워리프팅 짐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적잖이 당황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보다 파운드 단위로 되어 있는 원판이 많다는 겁니다. 그날 다루는 무게가 달라지는 분들의 경우 갑자기
파운드 단위의 원판을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는 원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파운드 원판 신기해서 한번 써보려다가 네이버에 무게환산 검색하느라 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샤워할 거면 수건, 세면도구 필참. 아무래도 파워리프팅 짐은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는 경우가 많아 회원 본인들께서 운동복, 장비, 세면도구 등 본인 물건을 본인 락커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일권 끊으시는 일반 회원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회원복이 따로 있지도 세면도구가 따로 있기도 심지어 수건도 없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파워리프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험 삼아서 파워리프팅 짐에 방문하시려는 분들은 웬만하면 체육관에서 샤워를 하고 돌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거 모르고 방문했다가 수건이 없어가지고 샤워하고 운동복으로 몸 닦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추천사항인데요. 삼각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헬스장과는 다르게 파워리프팅 짐에서는 본인 운동 영상을 찍는 것이 생각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저를 포함해서 못해도 인원의 절반 정도가 운동 영상을 찍으며 셀프 피드백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본인 자세 피드백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서울 소재 파워리프팅 짐 두 곳을 방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곳이 더 좋았고 한 곳만 방문한다면 어딜 가야 하나? 저의 선택은 당연히 트레인투룸입니다. 우리나라 파워리프팅 성지이기도 하고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트레인투루 로고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오픈하자마자 간 거라 운동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파워리프팅은 주변 다른 회원분들께서 빡세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받고 더 빡세게 운동하는 그림, 이게 헬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건 사람 많은 퇴근 시간 이후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무게를 근육에 고립시키는 보디빌딩도 좋지만 가끔은 무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못 들던 무게를 들면서 희열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쯤은 파워리프팅 짐 방문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니는 파워리프팅 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느끼기에 여기가 우리나라 파워리프팅 성지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방문해보고 리뷰해보겠습니다.